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불명예스럽게도 OECD 가입국 중 대장암 발병률이 세계 1위입니다. 더불어 유수 저널인 란셋에서 나온 연구에 의하면 50대 미만인 젊은 층에서의 대장암 발병률 또한 1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닥 건강 전문 아나운서 임지윤입니다. 우리의 건강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건강검진이 필수적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대장 내시경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정인호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께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화기내과 전문의 정인호입니다. 먼저 이 대장 내시경 검사를 미루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요. 이 대장 내시경 검사의 중요성 한번 강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불명예스럽게도 OECD 가입국 중 대장암 발병률이 세계 1위입니다. 더불어 유수 저널인 란셋에서 나온 연구에 의하면 50대 미만인 젊은 층에서의 대장암 발병률 또한 1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40대 미만, 20대에서 40대 등 젊은 연령에서의 발병 증가 속도도 1위고요. 국내 암 통계에 의하면 갑상선암에 이어서 대장암 또한 2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장암의 발병 증가 속도, 발병률 등이 최상위권에 위치한 나라가 불명예스럽게도 우리나라입니다. 대장암은 대장 내시경으로 검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좋은 예방을 위한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장 내시경을 받는 검사 과정이 결코 편하지는 않지만 대장 내시경을 반드시 받으심으로 인해서 대장암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대장 내시경 검사 중에 발견되는 용종, 왜 생기는 건가요? 대장에서 발견되는 용종 그리고 대장암 등은 한 가지의 원인으로 밝히기는 힘듭니다만 다양한 유전적, 환경적 요인이 작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대장을 지나가는 우리 소화물들이나 그런 것들에 의해서 대장 점막의 유전적 변이, 돌연 변이가 일어나서 용종 대장암으로 변화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장에 발생하는 용종은 다양한 형태와 크기를 지니게 됩니다. 버섯처럼 줄기가 있고 이제 그 위에 튀어나온 형태의 용종부터 언뜻 보면 점막과 아예 구분되지 않는 정도로 융기되어 있는 용종까지 매우 다양하고요. 크기도 당연히 1cm 미만부터 2cm 이상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전암병변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많은 매체에서도 들으셨겠지만 말 그대로 암 전 단계인 병변을 의미하는데요. 우리 몸에 많은 장기에 암이 발생하지만 전암 병변으로부터 진행을 하는 암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대장은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암이 발생하기 이전에 전암 병변으로부터 암이 형성되게 되는데요. 그 전암 병변을 우리가 용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장암은 약 90% 이상이 대장 용종에서부터 비롯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종을 절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용종은 선종을 기준으로 해서 1cm 정도 크기는 대장암 발병이 약 10%, 2cm 정도까지 자라나게 된다면 대장암 발병을 약 45%까지 볼 정도로 그 크기에 따라서 악성화의 위험도가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종을 빨리 발견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이 대장 내시경 검사 그럼 몇 살 때부터 받는 게 좋을까요? 검사 권고에 대해서는 내시경 학회의 기준대로 50세 이상부터 약 5년에 한 번 정도를 권하고 있긴 합니다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대장암의 발병률, 발병 증가 속도 매우 빨리 증가하고 있고 실제로 점유율 자체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우리나라의 많은 식습관과 생활습관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고함보다도 조금 더 빨리 검사할 것을 권하는 추세이고요. 특히나 우리나라의 경우 20대에서의 대장암 증가 속도 기존 약 10년, 20년과 비교해서도 거의 2배 이상의 속도로 빨리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40대 초반, 40대에서 대장암이 발견되는 케이스도 많기 때문에 그 이전에 30대에 검사를 받아보실 것을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학회에서도 고려를 좀 해주십사 하는 방향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듯 합니다. 그럼 이제 30대부터 검사를 시작한다면 또 몇 살까지 검사를 받는 게 좋을까요? 네, 대개는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으시면 75세 정도로 이제 권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이제 시작하는 연령도 그렇고 그 기간도 그렇고 언제까지 받느냐는 사실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질병이 아예 없고 건강한 성인의 경우 또는 가족분들 중에 대사질환, 그러니 고혈압, 당뇨, 고지혈과 같은 또는 비만과 같은 질환이나 대장암, 대장 용종을 다수 절제하신 이력이 있는 가족력이 있는 게 아니라면 건강한 성인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연령대까지만 해주시면 무방하고
괜찮겠지만 그게 아닌 분들 조금 더 빨리 검사하시고 조금 더 자주 검사하시고 조금 더 늦게까지 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대장내시경 권장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5년에 한 번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정도면 충분한 걸까요? 네. 대부분의 건강한 성인은 사실은 무방합니다. 그렇게 하셔도 충분히 예방을 하실 수 있고 대장암의 발병을 낮추실 수 있지만 과거력이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특히나 대장내시경에서 용종이 나왔다 라고 하면 그때는 또 역시 개개인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을 나눠서 보통 설명을 드리고 학회에서도 권고를 하는데요. 그 고위험군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용종의 크기가 크거나 용종의 개수가 많거나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종의 크기가 내가 컸다, 개수가 3개 이상으로 많았다 라고 하는 분들은 조금 더 자주 내시경을 보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사실 이 대장은 사람마다 그 크기나 모양이나 형태가 매우 다릅니다. 만화로 표현한 그 대장과는 조금 다르게 실제로 대장 내시경을 많이 해본 우리 전문가 분들과 의견을 나눠봐도 그렇고 사람마다 매우 형태도 다르고 길이도 다르고요. 네, 모양도 다르기 때문에 완벽하고 자세한 검사를 한다는 게 생각보다 쉬운 장기는 사실 아니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검사가 되기 어렵다는 측면에 있어서도 생각보다는 조금 자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시경 방법에 수면과 비수면이 있잖아요. 각각의 장단점이 혹시 어떤 걸까요? 수면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진정 계열의 약물을 통해서 수검자를 조금 더 안정된 상태에서 주무시고 계신 상태에서 검사를 하는 것을 의미하죠. 되게 큰 부작용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비수면을 하셔야 되는 어떤 특수한 경우들, 고령이시거나 어떤 기저질환이 있다거나 해당 약물에 알러지 반응이 있다거나 부작용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비수면으로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만 사실 이 대장내시경이 그렇게 편하진 않습니다. 이미 해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준비 과정부터 또 누워서 장 검사를 받는 그 시점까지 또 그 이후까지 그렇게 편한 검사가 아닙니다. 이유는 우리가 이제 장을 관찰을 하려면 공기를 집어넣어서 관찰을 해야 되거든요. 그 공기를 집어넣는 과정은 이제 당연히 장 안이 이제 빵빵하게 부풀어지는데 그 과정이 매우 고통스럽고 불편합니다. 그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수면을 하지만 비수면으로 했을 때는 그 고통을 고스란히 내가 감당해야 되는 몫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검자가 그렇게 검사 중에 아파하시거나 힘드시게 되면 검사를 하는 당사자인 의사도 사실은 사람인지라 그 검사를 조금 덜 고통스럽게 빨리 끝내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나도 모르는 잠재의식이 좀 발동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것을 못 보게 된다거나 아주 작은 병변의 경우 놓치기 쉬워진다거나 하는 등의 원치 않은 결과가 따라올 수 있어서 수면을 잘 해서 편안한 상태에서 수검자께서 검사를 받으셔야 검사를 시행하는 의료 인력들도 안정된 상태에서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면으로 받으시는 것을 되도록 권장드립니다. 그럼 이런 대장내시경 검사 후에 또 주의할 점이 좀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장은 이제 장을 부풀려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검사 끝나고 나서 대부분의 분들이 배를 좀 불편해 하시죠. 특히나 사람마다 매우 다양한 형태와 길이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검사 시간이 사람마다 좀 다르게 됩니다. 그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조금 더 불편하실 수 있고요. 용종을 떼거나 조직 검사를 한다거나 추가 시술이나 치료 내시경을 이어서 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그 불편함이 가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가스가 몸 밖으로 배출이 되고 나서 편안해지시지만요. 그게 아니라 용종을 떼거나 치료 내시경을 하신 경우에는 좀 더 그 불편감이 오래 갈 수 있고 회복하는 데 시간도 좀 더 걸릴 뿐더러 약간의 피가 섞인 변을 보신다거나 통증이 좀 더 오래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회복 시간 차이 그리고 회복 시에 주의하셔야 할 점들을 조금 아시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나 치료 내시경 이후에 복통이 아주 심하게 오래 간다거나 내가 혈변을 많이 본다거나 하면 시술을 담당하였던 의료진과 꼭 상의하셔서 치료를 위한 검사가 필요치 않은지 상의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이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습관 몇 가지만 알려주세요. 네. 우리가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습관이나 식습관 같은 거는 이미 다 사실은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드시는 음식이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드시는 음식들 중에 동물성 식품을 조금은 멀리 하시는 게 좋은데요. 동물성 식품의 경우 가열하면서 나오는 물질이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그 식품이 소화돼서 장 밖으로 빠져나가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 발암물질이 계속해서 장 점막에 접촉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동물성 지방을 분해하기 위해서 간에서 콜레스테롤이나 담즙산 등을 더욱더 많이 생성하고 배출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생성하게 된 담즙산들 그리고 콜레스테롤로 인한 2차 부산물들이 역시 장의 독성, 장을 민감하게 하고 그 독성에 취약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동물성 식품은 조금 멀리 하시는 게 좋고요. 우리가 일례로 가공육을 예를 들면 하루에 가공육을 약 50g 정도 섭취하면 18%, 하루에 빨간 육류 약 100g 정도 섭취를 하면 약 17% 정도 대장암의 발병률이 올라간다라는 연구도 있거든요. 위와 같은 것들은 적절히 섭취하시는 게 중요하고, 반대로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간 야채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많이 섭취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식이섬유는 사실 몸 안에서 완벽하게 분해되고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그 섬유가 빠져나가는 데 있어서 시간이 동물성 식품보다 더욱 빠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것들이 장벽에 붙어있는 변을 잘 가지고 가게 되고, 그래서 숙변이 없게 되고, 역시 증상 또한 좋아지시고 대장암 또한 동물성 식품에 비해서 훨씬 예방을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식습관이 제일 중요하고 따라오는 것은 운동이나 기타 생활습관 등이 되겠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의 포인트를 짚어주신다면요? 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대장암, 발병률이 높은 이 대장암을 올바른 식습관, 생활습관, 그리고 대장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잘 예방하셔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원장님과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장 내시경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정기적인 검진과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장 건강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건강하고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인호 원장님과 아나운서 임지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